자, 이제 하루행정학 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독진모에는 없지만 사실 이제 좀 봐야 할 얘기가 통치 기능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SABC 스피드 정리 특강 할 때 볼 거고, 여러분들 복습을 하루행정학 말고 독진모로 하면 돼요. 독진모에 있는 내용만 철저하게 잘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 다시 한번 행정학은 경영학으로 시작했다, 정치학으로 시작했다? 경영학.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운 게 경영학 관점에서의 행정학 이론을 이제 배운 겁니다. 그래서 대표가 과학적 관리론. 그리고 경영학 관점에서 이와 좀 반대되는 이론이 인간관계론이에요. 그런데 행정학은 경영학 말고 또 뭐가 있다? 경영학 말고 정치학이 있다. 그럼 경영학으로만 연구를 이제 시작했는데, 경영학은 이 조직을 잘 관리하는 방식이에요. 조직을 잘 관리해서 생산성을 어떻게 높이겠다. 그런데 사회 문제가 막 발생하면요, 그때는 경영학을 잠깐 멈춰놓고 어떤 연구가 시작되냐면 정치학 연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회가 다시 안정을 찾아,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다시 경영학 연구. 그리고 다시 사회 문제가 발생해 정치학 연구. 이런 식으로 행정학은 경영학과 정치학 사이에서 자, 시계 추적 반동을 한다고 해요. 시계 추적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경영학에서 정치학 갔다가 다시 경영학 갔다가 다시 정치학 갔다가 이렇게 시계 추적 반동을 통해 발전했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에 경영학 관점에서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이 발전했지만 1930년대 전 세계적인 사회 문제가 터졌는데, 그게 뭐냐면 경제대공황입니다. 이 경제대공황이 터지면서부터 이 과학적 이런 경영학 연구로만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정치적인 연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각종 정책적인 연구들이 시작됐고, 이게 지금 우리가 보는 통치기능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단순하게 조직을 관리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각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학문적 연구가 필요했고, 그 당시 배경이 뭐다? 경제 대공황이고. 그래서 정치학은 정책정 1이에요? 정책정 2예요? 정치학은 정책정 1. 정책정 1원론적 관점에서, 그렇죠? 애플비 디목 같은 학자들에 의해서 경제 대공황을 극복할 정책적 연구가 있었고, 그때 이제 나왔던 대표적 정책이 뉴딜 정책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과거에는 정책적 이론은 정책적 뭐죠? 분리하자인데, 정책적 이론은 행정이 가서 일부 정치 활동을 해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뭐예요? 의사결정이고, 행정은 이를 집행하는 건데, 집행도 여전히 해요. 하지만 일부 의사결정 영역도 해야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런 의사결정을 정책 형성이라고 그래요. 각종 의사결정을 통한 정책을 형성하는 이런 정치를 행정이 일부 해야겠다. 이게 통치기능설입니다. 뭘 위해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당시 사회 문제는 뭐다? 경제 대공황. 그래서 디목, 애플비 등에 의해서 강조된 겁니다. 자, 그런데 경제 대공황이 다 끝나버렸어요. 해결됐어요. 그럼 다시 사회가 안정되면 다시 경영학 관점의 연구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나온 이론이 행태주의.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무사예요, 무사. 무사인데 평소에는 전쟁이 안 났어요. 그냥 평온해요. 그러면 칼만 잘 갈고 연습만 잘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칼을 잘 갈면서. 이 칼을 잘 가는 게 이 조직을 잘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회 문제가 나고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럼 그 무사가 이렇게 잘 관리하고 잘 만들어진 칼을 가지고 그 칼을 들고 나가서 싸워야 돼. 그 싸우는 게 정치야. 근데 전쟁이 끝났어요. 다시 돌아오면 다시 칼을 잘 다독이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경영학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사면 칼을 잘 관리하고 닦고 관리하는 건 경영학이고, 전쟁 나서 무사가 그 칼로 싸우면 그게 정치학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면 다시 칼을 잘 관리하겠지. 그게 경영학이야. 그렇게 나온 게 이제 행태주의. 자, 그래서 이제 행태주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시 경영학 관점에서 행적 연구가 시작됐고, 그게 행태주의인데, 자, 아까 우리 과학적 관리로는 하나 딱 기억할 거 뭐다?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죠? 기계. 근데 인간관계로는 기계가 아니다. 기억할 게 뭐예요? 심사비야. 그런데 행태주의는 기억할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저의 진심을 믿으시나요? 제 진심. 제 진심 뭔가요? 우리 이제 내 어떤 진심을 갖고 있는지 보여요? 안 보이죠? 내 진심을 믿어달라니까? 그랬더니 나는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이야. 난 내가 눈으로 본 것만 믿어. 나한테 안 보이는 사람의 진심? 생각? 그런 거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난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사람이라니까? 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그것만 연구할 거야. 그게 행태주의입니다. 행태주의는 행동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야. 행동과 태도를 우리가 행태라고 하고, 근데 그 행동과 태도는 어떤 거? 눈에 보이는 행동과 태도. 그걸 우리가 행동과 태도를 behavior라고 그래. behavior. 그래서 행태주의를 behaviorism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들, 난 눈에 보이는 대로만 믿는 거, 그걸 행태주의로 하는 겁니다. 약간 사람의 진심과 속마음을 좀 더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나는 눈에 보이는 팩트 자체로만 좀 판단하는 사람이에요? 사람 속마음을 좀 더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행태주의자가 아니야.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나한테 진심이나 속마음을 나한테 강요하지 마. 난 그 사람 못 믿겠어. 난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할 거라니까? 그게 행태주의. 그래서 행태주의 딱 하나 기억하면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과학적 관리는 딱 하나 기억하면 기계. 그럼 기계는 공식화, 표준화 시켜요, 안 시켜요? 시키죠. 절약과 능률 강조하죠. 그런데 인간관계로는 심사비. 그리고 통치기능설이 중간에 한 번 있었고, 그죠? 경제대공황 배경으로. 그런데 행태주의는 뭐라고? 딱 하나 기억하면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리고 나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연구하겠다. 근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눈에 보이는 것만을 우리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사실이라고 그래요. 사실. 눈에 보이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사실. 이 사실만 가지고 연구하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면 이걸 과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과학은 뭐가 된 게 과학이냐면 실제 증명이 돼야 과학이에요. 증명 안 된 건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연결시켜야 돼.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이걸로 시작해야 돼. 행태주의는. 그거 하나 기억하면 돼. 눈에 보이는 것. 근데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사실. 이 사실만 가지고 연구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과학. 과학은 뭐가 돼야 돼요? 실증이 증명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태주의는 이걸 내용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할 거냐? 증명을 이들은
통계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를 보여주면서 내가 말한 대로 됐지? 이렇게 되는 거지? 통계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더 공부를 잘할 것 같아요? 아니면 늦게 일어나는 사람이 더 공부 잘할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더 공부 잘할 것 같아요? 모르지? 그런데 본인의 생각은 어떤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가설이라고 그래요. 입증은 안 됐지? 근데 내 생각으로는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더 공부 잘하지 않을까?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늦게 일어나는 편이에요? 늦게 일어나는 편이야. 늦게 일어나는 편이야. 그렇지만 내 생각은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더 공부 잘할 것 같은데 라는 가상의 어떤 생각을 우리가 뭐라 한다? 가설이라는 거야. 근데 사실 모르죠. 일찍 일어나는 사람, 그러니까 약간 뭐가 맞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공부 잘하겠지라고 뭘 세운 거예요? 가설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건 가설이기 때문에 이 가설을 실제 실증, 검증을 해야 합니다. 근데 이 가설 검증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 계신 분들을 가지고 그죠? 다 시간 언제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고 그분들의 1년 동안의 성적 향상도를 쭉 볼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6시 일어나는 사람, 7시 일어나는 사람, 8시 일어나는 사람, 9시 일어나는 쭉 돼서 봤더니 6시 일어나는 사람이 점수가 높아. 성적을 평균을 보니까 7시가 낮아. 점점점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일찍 일어날수록 점수가 높구나 라는 뭐 할 수 있어? 이 가설을 검증할 수 있는 거죠. 뭐로? 통계로. 그래서 실제 행태주의는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돼. 근데 눈에 보이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고요? 사실. 사실만 가지고 연구하는 건 뭐라고 한다고요? 과학. 과학은 뭐가 돼야 돼? 실제 증명이 돼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뭘로 증명한다? 통계로.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세워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뭐로? 검증을 통해 실증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로 통계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러면 이 가설이 맞구나라고 이제 실증이 되는 거죠. 지금 무슨 말이 이해되시나요? 이게 뭐예요? 이렇게 연구하는 게 행태주의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근데 그거를 검증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은 이렇게 연구하는 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앞에서도 자기들이 과학이라고 얘기했거든. 근데 너네가 말한 과학은 과학이 아니야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 과학적 관리, 여기에 연결된 애들이 행정관리. 이들은 뭘 찾겠다? One best way. 조직경이 one best way인데 이들은 뭐라고 했냐면 그 원리를 찾겠다, 원리를. 그래서 앞으로 공부를 잘하려면 일찍 일어나야 돼. 일찍 일어나야 돼. 공부 잘하려면 그렇게 원리를 정한 거예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 한다. 이거 좀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 돼. 타당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근데 정말 그래요? 난 늦게 자고 조금 늦게 일어나서 공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만일에 이들이 주장한 건 딱 이 정도예요.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 돼. 그게 원 베스트 웨이야. 다른 방법은 아니야. 오로지 일찍 일어나야지 공부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거야. 그게 원 베스트 웨이라니까? 그랬더니
그게 그래서 우리가 그 원리를 찾아냈고 그게 우리가 말한 과학이야. 그랬더니 이걸 비판하는 사람들이 왜 근거가 뭔데? 왜 일찍 일어나는 게 가장 좋은 건데? 왜 원 베스트 웨이인데? 근거가 뭔데? 라더니 이들이 근거는 없어. 그냥 그렇지 않니? 일찍 일어나는 게 공부 잘하는 거 아니니? 자꾸 그 주장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태주의가 야 그렇게 말하는 건 과학이 아니라니까 니네 그냥 주장만 할 뿐이지 타당해 그럴 것 같아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공부 잘할 것 같아 라는 건 내가 받아들이긴 하는데 니네가 말한 건 뭐가 안 된다? 증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장만 했을 뿐이지. 그럼 실제 어디까지 가야 한다? 이게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 근데 과학적 관리론이나 행정 관리론은 one best way 똑같은 말 한 거야. 일찍 일어나서 성적 높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했지만 증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좋은 말을 얘기했어. 그럴듯해. 근데 증명이 안 돼 있잖아. 니네 말은. 여기는 그냥 말하고 끝난 거예요. one best way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적이 높인다. 그걸로 one best를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증명이 안 됐다는 거예요. 증명이.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한다? 여기 증명하는 것까지 가야 한다. 그게 진짜 과학이다. 라고 하면서 이 행태주의자들이 뭘 비판했냐면 이들을 비판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 행정관리론자들을 우리가 원리를 강조한다 해서 원리주의자라고 했어요. 원리주의자. 그래서 자 행태주의는 뭘 비판한다는 거예요? 원리주의를 비판했어. 그들은 one best way라고는 말했지만 사실 증명이 안 됐다는 거야. 증명이. 그래서 이 원리주의를 비판했고 자 그래서 행태주의는 일단 첫 번째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기억하셔야 돼. 근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사실.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뭐만 가지고 연구하겠다? 사실만. 가치는 주관적인 거야. 주관적인 거. 주관적인 거와 실제 사실, 팩트가 되는 걸 분리해서 뭐만 가지고 연구하겠다? 사실. 그죠? 근데 그 사실을 가지고 연구하는 걸 우리는 뭐라 한다? 과학. 과학은 뭐가 돼야 돼요? 증명. 근데 이 증명을 뭐로 하겠다? 통계로. 그럼 통계는 항상 뭐가 필요하다? 가설. 그리고 가설을 뭐 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그게 실증이에요. 그죠? 근데 가설을 세우는 건 연역으로 하고 가설 검증은 귀납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국어를 배우다 보면 연역 귀납이란 말이 나오는데 국어처럼 이해하면 좀 힘들고 연역은 내 생각이에요. 귀납은 경험입니다. 경험. 자, 이거 무거워 보여요? 안 무거워 보여요? 그건 내 생각이죠. 그게 연역이야. 그게 가설이에요. 근데 진짜 들어봤더니 무거워. 검증 귀납입니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적이 높을 거야? 이거는 내 생각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생각이야. 가설은 어떻게 세우는 거야? 연역으로. 근데 정말로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적 높은지를 1년 동안 추적 검사한 거야 계속. 그건 뭐예요? 경험이죠. 그래서 가설 검증은 뭐로 하는 거예요? 귀납. 가설을 도출하는 건 연역. 이걸 통해서 뭐 하겠다? 통계로 검증하겠다. 이게 행태주의입니다. 근데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관리론 그리고 원리주의자들은 뭐라고 했다고요?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적이 높을 거야 라고 말만 한 거야. 말만 한 거야. 그리고 그게 원베스트라고 말만 한 거야. 그럴듯해. 네 말은 그럴듯해. 그런데 뭐가 안 됐다? 증명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니네들은 뭐라고 쓰지 말라고? 과학이라고 쓰지 말라는 거야. 원 베스트 웨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증명이 안 됐으니까. 그죠? 이게 행태주의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태주의를 연구했던 대표적 학자가 사이먼이에요. 사이먼. 여러분들이 행정학 처음 공부할 때 좀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학자 이름이 나와요. 자꾸. 아까 과학적 관리론 학자 누구예요? 테일러. 행정관리론 학자 귤릭. 그죠? 그런데 행태주의 학자 누구예요? 사이먼. 아까 사실 통치기능설 잠깐 하는데 통치기능설 학자 누구예요? 디목 애플비. 통치기능설을 이렇게 좀 생각하세요. 애플 보다가 디목이야. 애플 보다가 디목이야. 애플 보다 디목이야. 애플비 디목. 애플비 디목. 학자를 좀 외우셔야 돼. 근데 행태주의 학자는 누구예요? 사이먼. 행정학 처음 공부할 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면 이놈의 학자! 이놈의 학자! 아, 이거 외우기 힘듭니다. 네, 학자들이 좀 나와요, 여기는. 사이먼이라는 학자가 이걸 얘기한 겁니다. 자, 제 강의는 하나가 있어. 우리 머리의 통째로 바뀌는 이미지 암기법. 머리의 통째로 바뀌는 이미지 암기법. 그래서 오늘 나간 자료 중에 세 번째 파트를 좀 넘기시면 머리의 통째로 바뀌는 이미지 암기법. 일명 머통박 암기법이에요. 머통박 머리의 통째로 바뀌는 이미지 암기법. 원래는 제가 머리의 통째로 바뀌는 이미지 암기법 했는데 학생분들이 머통박이라고 자꾸 부르더라고. 머통박 이미지 암기법 같이 우리 기본 강의 때 조금씩 살펴봅니다. 자, 보시면 행태주의인데요. 자, 첫 번째 그림 종합운동장 있어. 종합운동장. 이 종합운동장 있죠? 이 종합운동장에서 이 누구예요? 사이먼. 누구죠? 사이먼 도미닉 있죠? 이 어디서? 종합운동장에서. 그죠? 공연을 하고 있어요. 축하 공연. 그래서 이 이미지 암기법의 내용 그 방식은 뭐냐면 영화 최근에 본 거 있어요? 없어요? 망하는 게임은 해요? 해요? 뭐 어떤 게임이에요? 축구 게임이에요. 축구 게임 막 했어. 하면 뭐 시간이 어느 정도 걸려요? 셀 수 없이 해요? 막 재밌게? 거기서 아주 인상 깊게 한 게임 경기 있죠. 보니 막 너무 재밌었어. 이거 정말 극적이었어. 그러면 그 기억이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죠. 뭐 골이요! 막 하면서 내가 이렇게 골 넣었던 게 막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재밌게 한 경기들 내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아요? 한참 전에 게임이라도? 그런 거 없나? 그냥 다 잊어버려요? 그래? 다 잊어버려요? 저는 게임할 때 막 정말 재밌는 게임 한 적은 뭐 머리에 좀 남더라고. 또 영화 본 것 중에 감명 깊게 본 영화, 좋아하는 영화 뭐 혹시 재밌는 영화 뭐예요? 마녀 재밌게 봤어요? 김다미 나오는 거. 그죠? 마녀 재밌게 봤죠? 마녀 스토리 기억나요? 나죠? 언제 봤어요? 네. 5년 전. 5년 전 거 봤는데 아직도 기억나요? 스토리가? 왜 그럴까요? 재밌어서. 근데 행정학 오늘 배운 지 2시간, 3시간 됐잖아요? 기억이 점점점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배운 거 5년이면 5년 후에 아무것도 그냥 한 번 딱 오늘 들었어 딱 듣고 5년 후에 지나면 기억이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지. 그쵸? 영화는 5년 전에 봤는데 기억이 나. 근데 행정학은 직접 봐서 또 나를 그런데도 한 3시간 전에 배운 것도 다 사라지고 있어. 그죠? 그래서 약간 영화처럼 암기해보면 어떨까? 그게 이 머통박 암기법이에요. 그죠? 영화처럼. 영화의 스토리, 약간 그런 걸 내 머릿속에 집어넣다 보면 오히려 이게 더 암기가 잘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어디서? 종합운동장. 누가? 사이먼 하면 안 돼. 이 음을 붙여야 돼. 사이먼. 그죠? 사이먼 도미닉으로. 그죠? 누가? 종합운동장에서. 그래서 앞으로 행태주 할 때 종합학문성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종합학문성이라는 표현 나올 때 종합운동장 기억하자. 누가? 사이먼. 그래서 행태주 학자 누구다? 사이먼. 그죠? 사이먼 도미닉이 어디서? 종합운동장에서. 종합학문성. 이걸 연상하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뭐 여기 이미지가 조금 바꾸면 좋겠는데 야구를 할 건데 야구 감독 중에서 야구는 좋아해요? 안 좋아해. 야구 안 좋아하는데 야구 감독분들이 선수를 기용할 때요
자기 감각으로 그냥 너 나가 이런 감독도 있고요. 어떤 감독들은요, 철저하게 통계 기반에서 내보내는 선수들이 있어요. 너는 이번 KT한테 강해. 너는 롯데한테 강해. 너는 LG한테 강해. 통계를 봤더니. 그래서 철저하게 통계에 근거해서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입증된 선수만 내가 선발하겠다. 이런 논리가 기본적으로 야구 감독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철저하게 분리해서 뭐 중심으로만? 사실 중심으로만.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행태주의는 뭐?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사실. 사실만 가지고 연구하는 걸 뭐라고요? 과학. 그러기 위해서 과학적 연구를 하는데 뭐로? 과학은 뭐가 돼야 돼요? 실증이 돼야 돼. 근데 실증을 하려면 뭐로 한다라? 통계로 하더라. 그래서 사실, 과학, 실증, 통계. 이를 위해서 가치와 사실을 뭐해서? 분리해서 뭐만 가지고 연구하겠다? 사실만 가지고 연구했다. 야구 감독분들도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통계로 실제 증명된 선수만 기용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서부터 눈에 보이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사실. 사실을 과학은 뭐가 되대? 뭐로? 통계로. 그래서 이런 통계 이런 것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실제 증명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수를 임명할 때 자, 각 선수들, 이 한 명 한 명 선수들의 태도와 의견과 개성을 고려해서 한 명 한 명 검토해 보겠다는 거예요. 보고 그냥 너 나가가 아니라 철저히 검토. 어떻게 한 명 한 명 태도가 좋은지. 제가 여기 우리 반에 반장을 뽑을 겁니다. 반장 하실 거야 이제. 반장 하실 건데. 아이, 가상해. 반장 하실 건데, 여기 계신 분들의 제가 태도, 의견, 개성을 다 보는 거예요. 그죠? 선수 기용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대표 선수를 뽑아야 했는데, 대표를 뽑을 건데, 오늘 봤더니 태도가 좋은지, 개성적인지, 의견이 좋은지, 이런 걸 다 보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야구 감독의 태도, 의견, 개성을 한 명 한 명 고려한다. 그걸 우리가 개체주의라고 해요. 개체주의. 한 명 한 명을 보겠다. 한 명 한 명 개체주의. 개별주의, 개인주의, 개체주의를 통해서 뭘 보겠다? 그 사람들의 태도, 의견, 개성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보겠다. 그게 뭐예요? 개체주의. 그죠? 그래서 야구 선수를 기용할 때 뭘 본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사실적으로, 통계로 실제 증명된 선수만 기용할 건데, 그때 뭘 보겠다? 그 선수들의 태도, 의견, 개성을 보면서 한 명 한 명, 그게 뭐예요? 개체주의. 이렇게 해서 선수를 기용하겠다. 여기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행태주의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요. 뭘 보겠다? 이거 한 명 한 명 보는 걸 우리 뭐라 한다? 개체주의. 그들의 뭘 보겠다? 태도, 의견, 개성을 보겠다. 그래서 선발했어요. 그래서 1번 선수 이름이 뭐예요? 이원론. 2번 선수 이대호. 3번 선수 박용택 되는데, 자, 1번 선수 이름이 뭐라고요? 이원론. 행태주의는 이원론, 이론론? 이렇게 외우는 거야, 그냥. 1번 선수 이름이 뭐예요? 이원론. 1번 선수 이름이 뭐예요? 이원론. 그래서 행태주의는 누구다? 이원론이다. 성이 이고, 이름이 원론이에요, 이원론 기억하세요. 직관적으로 외우시는 거야. 행태주의는 뭐다? 이원론. 행태주의는 이원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죠? 이원론. 그래서 나한테는 절대적인 판단의 원리는 없어. 통계로 매번 보는 거지. 정해진 원리는 없다니까? 그래서 뭐 하고 있어요? 원리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원리는 없다. 그죠? 절대적인 원리는 없다. 판단과 결정에 절대적인 원리는 없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원리주의를 비판합니다. 매번 경기마다 통계 보고 내가 결정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그림 뭐예요? 첫 번째 누가 공연하고 있어요? 사이먼 도미니키. 어디서? 종합운동장. 종합 학문성.
그죠? 그런데 야구 감독이 사람을 기용할 때 첫 번째,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판단하겠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걸 우리 뭐라 한다? 사실. 그죠? 이 사실만 가지고 연구하는 걸 우리 뭐라 한다? 과학. 과학은 뭐가 돼야 돼? 실증. 이 실증을 뭐로 하겠다? 통계.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가치와 사실을 통합해야 돼요? 분리해야 돼요? 분리해서 뭐만 가지고 연구하겠다? 사실. 그래서 사실, 과학, 실증, 통계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선수 기용할 때는 한 명 한 명을 봐야 돼. 이 한 명 한 명을 본다 우리 뭐예요? 이걸 개체주의. 한 명 한 명 볼 때 뭘 보겠다? 태도, 의견, 개성. 저는 반장을 뽑을 건데요. 똑같아요. 선수 기용하는 것처럼 한 명 한 명 볼 겁니다. 그런데요, 첫 번째 태도가 근면성실해야 합니다. 보니까 근면성실하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약간은 적극적이고 개성적인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는 반장으로. 보니까 적극적이고 개성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정반대야? 의견. 그 사람이 좀 긍정적인 분들을 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뭐요? 태도, 의견, 개성을 보고 대표를 뽑는 거. 그런 느낌, 이런 느낌. 기억하시고, 개체주의 기억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선수 기용했습니다. 1번 선수 이름이 뭐예요? 이원넌 기용했고요. 다만 매번 정해진 건 없어. 그게 뭐예요? 원리 없어. 원리주의 비판. 정해진 거 없다니까 매번 바뀐다니까. 원리주의 비판. 기억나시죠? 자, 그래서 잠깐 다시 보시면, 자, 행태주의는 뭘 비판했다? 원리주의 비판. 자, 1번 선수 이름이 뭐예요? 이원론. 그죠?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겠다. 그게 뭐예요? 사실.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분리해서 뭐? 사실. 사실만 가지고 연구하는 건 과학. 과학은 뭐가 돼야 돼요? 실증. 뭐로 실증하겠다? 통계를 만들려면 뭐부터 세워야 돼? 가설. 가설 노출은 연역. 가설 감정은 귀납. 연역은 뭐라고 했어요, 제가? 내 생각. 귀납은 경험. 이해되시죠? 이때. 자, 한 명 보겠다. 그럼 우리 뭐라고 한다? 그래서 개체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 집단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개체주의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체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의 특성은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체주의. 집단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개인적으로 봐야 하는 거야. 빨리 집단을 인정하면 집단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체주의인데, 자, 25년도 군무원 9급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방법론도 개체주의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오답이었어요.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는 개체주의가 아니라 집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개체주의라는 거야. 그래서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뭐로 한다? 개체주의. 그때 이 개개인들의 한 명 한 명을 볼 때 뭘 본다? 우리? 선수 기용할 때 뭘 보겠다? 한 명 한 명? 개성, 태도, 의견을 그래서 행태에 포함시키겠다는 거예요. 그죠? 이걸 토대로 연구하겠다. 이게 뭐예요? 이게 행태주의입니다. 행태주의. 자, 그래서 자, 독진모 4페이지. 독진모. 4페이지 말고 5페이지. 독진모 5페이지 보겠습니다. 독진모 5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행태주의학자 누구예요? 사이먼 하지 말고 사이먼
그죠? 사이먼. 그래서 사이먼의 행태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만 제 아는 지인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어.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제 학생분 아니고 그냥 아는 지인이 이제 공무원 시험 준비하기 시작했는데 제가 항상 물어봐. 행태주의 학자 누구죠? 기억이 안 나. 모르는데. 왜요? 수업처럼 들어서. 근데 어떻게 들어야 돼? 영화처럼. 그래야 기억이 잘 나는 거야. 우리는 행태주의 학자 누구? 사이먼. 안 까먹겠지, 안 까먹겠지. 좀 더 낫겠죠. 공부할 때 잘못하면 그냥 한 귀로 들어서 한 귀로 사라지는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듣는 수업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꾸 이미지암기법을 통해서 뭔가 머리에 탁탁탁 심어줘야 한다고. 그래서 사이먼의 행태주의고요. 그죠? 행태주는 이원론, 이론론, 이원론 이렇게 직관적으로 탁탁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이먼 행태주는 뭘 비판했다? 원리주의를 비판했다. 기억 잘 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자, 고전적 연구나 이 행정 원리는 속담이나 경험같이 비경험적인 기초다. 그러니까 경험이 안 돼 있다는 건 실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검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경험적, 규범적 기초라는 거는 말은 좋은데 행정에서 앞으로 규범적이란, 이게 많이 나와요. 규범적이란 표현이 나오는데 이 규범적이라는 건 뭐냐면 바람직하다 이 말이야. 바람직해. 근데 뭐가 안 됐다? 경험이 안 됐다는 거야. 그건 우리가 뭐가 돼요?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실증이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행정 원리학파가 말하는 그런 원리는 비경험적 기초이자 형식적 과학이지 실제 과학이 아니다. 라고 지적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원리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진짜 행정 연구의 과학화에 기여한 게 뭐예요? 사이먼의 행태주의입니다. 지금 무슨 말 이해되시나요? 자, 두 번째, 그래서 귤릭 등 포스트커브 등의 이 고전적 원리, 이게 뭐예요? 이게 행정관리론자, 원리주의자들이고, 이들은 경험적 검증이 안 된 좋은 말, 속담, 격언에 불과한 얘기를 했다. 과학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강조했어요? 분리, 실증. 실증이 된다는 거예요. 실증이 된다. 이걸 사용했던 게 행태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 일찍 일어나는 게 성적 높을 거야 라고 말을 했지만 그거는 좋은 말이고 그럴듯한 말이지만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지금 찾고 실증이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럼 니네는 과학이라고 이름 붙이지 말라는 거야. 자, 그래서 사이먼은 인간 행태에는 규칙성을 가정하는 방법으로 인신론적 근거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는데, 행태주의는 결국은 인간 행태에 뭐가 나온다는 거 찾고? 통계죠? 이 통계 뭘 찾는 거예요? 인간 행태의 규칙을 찾는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규칙을 찾는 거야. 이 규칙을 찾음으로써 이 규칙을 찾는데 그 근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증이 되는, 그죠? 실증이 되는 어떤 규칙, 실증을 통해서 규칙을 찾아내겠다. 이게 뭐예요? 기본적으로 행태주의입니다. 행태주의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자, 하루행정에 잠깐 있는 내용인데요. 앞으로 과학적이다, 기술성, 과학성, 기술성, 아트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과학적이라는 건 뭐냐면 원인과 결과, 그러니까 인과관계 속에서 규칙을 찾는 걸 우리가 과학이라고 그래요. 원인과 결과 사이의 규칙을 찾는 거, 이게 과학입니다. 자, 해는 어디서 떠요? 동쪽이요, 서쪽이요? 동쪽에 뜨죠? 매번 떠요? 그렇죠? 그게 뭐예요? 규칙성이야. 과학이랑, 그래서 자연과학들은요, 뭘 찾냐면 해가 동쪽에 뜬 규칙을 찾아낸 거예요. 그런 게 과학이에요. 그런데 행태주의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사실. 사실만 가지고 연구하는 게 뭐예요? 과학이야.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인간 행태에 뭘 찾는 거예요? 규칙성을 찾는 겁니다. 그 연구를 하는 게 행태주의예요. 근데 그 규칙을 우리는 뭐로 표현한다? 이게 뭐예요? 통계야. 통계로 그 규칙을 찾아내겠다. 그게 행태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하겠다라는 거는 규칙성을 노출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이제 반대로 이게 기술성 차원 연구인데 여기는요 규칙을 찾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현실적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아야야야야야 배가 아파. Y라는 배가 아프다는 배의 통증이 오는 거야. 복통이 오는 거야. 복통. 왜 왔을까요? 그 원인을 찾는 겁니다. 과. 얘 때문에 복통이 온 거야. 이렇게 찾으면 이건 과학이에요? 기술성이에요? 과학이야 이거는. 그죠? 행동을 잘하셔. 제가 보면. 이거 시간이 지나면 잘하실 것 같아. 경험이 있어. 경험적 검증이 됐어. 제 경험상 행동을 잘할 수 있어. 근데 인과의 관계, 복통인데 그 원인이 뭐다? 이거 찾는 거예요. 그죠? 이걸 우리가 인과의 규칙성을 찾은 겁니다. 그럼 이렇게 찾았으면 얘 때문에 아프구나로 끝나면 안 돼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응? 해결을 해야지. 이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약을 처방해야겠지.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를 찾으면 그 원인을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그 원인에 대한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거.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기술성이라는 거예요. 기술성 아트. 그죠? 그래서 사실은 과학성은 좀 그렇게 표현 안 하지만 기술성 쪽은 사실 뭐와 가깝냐면 정치학적 연구를 할 때 보통 기술성 연구를 한다고 그래요. 우리 정치학은 뭐라고 썼을까? 사회문제 해결. 그죠? 그게 처방이에요, 처방. 그래서 행정학 연구는요, 이거 두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이거 나왔구나. 원인을 찾는 거, 원인.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찾는 거, 기술성 아트입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처방을 내리는 거, 이 기술성 아트고. 근데 행태주의는 여기는 아니고, 어디 초점을 둔 거예요? 여기에 초점을 둔 거죠. 인과사의 규칙성 도출. 그래서 자꾸 통계 찾아내는 거. 자, 보시면 되겠고.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자, 과학적 관리론자들은 그죠? 과학적 관리론자들은 조직경의 원베스트를 찾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원베스트를 우리 뭐라 한다? 원리라고 한다고. 그리고 이 원리를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연구한 학자들을 우리 뭐라 한다? 행정관리론자, 대표 균리. 그래, 이런 과학적 관리론, 행정관리론이 찾았던 그 원베스트의 원리들을 비판하면서 나온 이론이 뭐다? 그 행태주의입니다. 그죠? 자, 밑에 이제 문제 7번 보시면. 그래서 행정 행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위해서는 여기 계량적이다 이런 게 약간 통계적이다 이런 의미예요. 양적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거. 양적으로 뭔가 표현하는 그런 게 이제 통계가 되는 거죠. 개인들의 행동 태도, 개인들의 그런 걸 우리가 미시적이다. 아까 행태주의는 개체주의예요, 전체주의예요? 행태주의. 아까 야구 감독이 한 명을 보겠다. 그죠? 한 명 보겠다. 그게 뭐예요? 개체주의. 그들의 뭘 보겠다? 태도, 의견, 개성. 그걸 행태에 포함시켜서 한 명 보겠다. 그래서 한 명 보겠다. 그게 개체주의인데 그게 미시적이고. 양적으로 표현하는 거. 그게 뭐야? 통계예요, 통계. 계량도 미시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자, 조작적 정의를 통해 행정현상을 분석한다.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서 조작적 정의란 말이 나와요. 조작적 정의는 뭐냐면, 이렇게 가설을 세울 때, X, Y에 X를 표현하고 Y를 표현하는 걸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그래요. 어떤 가설을 세울 거냐면 사실은 성실한 사람이 성적이 높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세울 수 있겠죠. 성실해요?
잘 모르겠죠? 왜? 성실하다는 말이 좀 막연해. 그래서 사실 성실한 사람이 성적이 높겠다 이렇게 하면요, 이 성실하다는 말로는 사실은 통계를 만들 수 없어요. 왜냐면 성실하다는 거가 너무 주관적인 거니까. 그럼 이거를 양적으로 수치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걸 바꿀 건데, 그거를 성실하다는 표현을 우리가 다르게 바꿀 건데 어떻게 하냐면, 일찍 일어나는 사람을 우리는 성실하다고 가정할 겁니다. 일찍 일어나는 걸 성실하다고 가정할 거야. 그러면 일찍 일어나는 거는 시간으로 하니까 수치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성실하다라는 이 표현을 사실은 눈에 보이는 걸 바꾸는 거,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하면 우리가 조작적으로 뭐 했다? 정의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통계를 만들 때는 항상 X, Y축에 뭔가 성실성, 성적 이런 식으로 뭔가 표현을 해야 하는데, 그때 사실 성실은 막연하니까 그걸 좀 더 눈에 보이는 걸로 이렇게 이게 개념적인 하는 걸 우리가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계를 낼 때는 항상 조작적 정의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통계 연구를 통해서 할 때는 뭐예요? 조작적 정의를 해야 되고요. 인간의 사고나 의식은 그가 속한 집단의 고유한 특성에 결정되지 않고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한다. 개체주의 기억나시죠? 근데 개체주의를 하는 이유는 뭘 인정하지 않으니까? 집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집단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개체주의를 한다. 최근에 군무원 25년도 시험에 어떻게 나왔다고요? 집단의 특성을 인정하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 개체주의입니다. 자, 그래서 행태주의는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 규칙을 찾겠다는 거예요. 규칙. 통계를 통한 규칙을 찾는다. 그래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성. 법칙성을 다른 말로 규칙성. 그죠?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규칙을 찾는 거. 그런데 행태주의는 통계 연구거든요. 통계 연구. 그래서 통계로 연구하는 모든 학문들은 다 행태주의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태주의는 행정학에만 있는 게 아니라 통계학, 정치학, 경영학, 사회학, 경제학, 경영학 등 모든 통계적 연구가 가능한 이론들은 다 우리가 행태주의라는 겁니다. 행태주의. 자,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만 잠깐 쉬었다 할 건데, 잠깐 쉬었다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피곤함을 덜하기 위해서 조금만 참으면 된다 이런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여기까지 뭐냐면 행태주의가 사회과학이 행태의 공통된 가치를 갖는다. 모든 사회과학은 통계적 연구가 가능해요. 경영학도, 정치학도, 행정학도, 사회학도 이렇게 통계 연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회과학들은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는다. 이 말은 뭐냐면 통계로 다 연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통계. 모든 사회과학들은 다 통계로 연구가 된다. 근데 이런 표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이런 표현을 어떤 학문에도 행태주의는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사회과학은 행태주의가 적용될 수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걸 우리가 종합학문성이라고 그래요. 어떤 학문에도 적용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행태주의는. 그래서 행태주의는 모든 사회과학에 통합된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회에 적용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우리는 뭐라 한다? 종합학문성. 아까 사이먼 도미닉이 어디서 공연했어요? 종합운동자. 그래서 종합학문성이라는 표현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종합학문성이라고 배우지만 이 종합학문성을 사회과학의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통합된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이게 이게 독해력이야. 아까 시작할 때 OT 할 때 정부 기업이라고 배우지만 정부 기업을 다양하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종합학문성이라는 특성을 배웠지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과학의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기 때문에 뭐한다? 통합된다. 이게 종합된다. 이게 종합학문성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종합학문성이라는 걸 배웠지만 그게 과연 이렇게 해석이 되느냐. 이런 것들이 행태주의에서 이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요. 잠깐만 쉬었다가 행태주의 나머지 내용 좀 보고 연결해서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